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대만 사회가 정말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죠. 네, 그렇죠.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바로 TSMC. 여기서 이제 최첨단 기술이 유출될 뻔한 그런 사건인데요. 이걸 좀 깊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한 기업 비밀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 안보 차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특히 그 일본 기업이죠. 도쿄 일렉트론, TL 직원이 연루됐다고 해서 더 파장이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산업 스파이 사건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 무게가 좀 달라요. 대만의 핵심 기술 보호 시스템이랄까 그런 게 시험대에 오른 사건이고 음, 또 대만하고 일본 상당히 가까운 파트너잖아요. 이 관계에도 좀 미묘한 그런 긴장감을 주고 있죠.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대만 현지 언론 보도들 그리고 검찰 발표 내용 또 관련 기업들 입장도 있고요. 전문가 분석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이 자료들을 보면서 사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였는지, 또 그 안에 숨겨진 의미가 뭔지, 특히 이게 반도체 업계나 말씀하신 대만 일본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자세히 분석해 봐야겠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냥 뉴스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왜 대만에서는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건지 그 배경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집중적으로 펼쳐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건이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TSMC가 먼저 알아차리고 고소했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7월 말쯤이에요. TSMC가 내부적으로 뭔가 이상하다. 기술 유출 시도가 있는 것 같다. 이걸 감지하고 바로 대만 검찰, 고등검찰서에 고소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수사가 시작됐고 관련 장소들 압수수색도 진행됐다고 파악됩니다. 이게 공식 정보는 아닌데 도쿄 일렉트론 그 TEL의 신주 사무실도 포함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TEL 사무실까지요? 그리고 8월 초에는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 네, 8월 5일이었죠. 검찰에서 용의자 3명을 구속했다. 그리고 접견 금지 명령까지 내렸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구속의 접견 금지까지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 아닌가요? 그렇죠.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바로 그날 TSMC도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내용은 기업 비밀 유출 시도가 있었던 건 맞다. 근데 조기에 발견했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거였죠. 그때부터 이제 언론에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군요. 구속된 사람 중에 TL 직원이 있다. 이런 보도들이. 네, 대만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를 하기 시작했죠. TL 쪽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에 좀 조용했던 것 같은데? 약간 시간을 두다가 8월 7일에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우리 전 직원이 관여한 걸 확인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인정을 했군요. 네. 그러면서 이미 그 직원은 징계 해고를 했고 수사에는 전면 협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리고 좀 지나서 8월 18일에는 대만 검찰총장까지 나섰다고요. 맞습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이건 국가 핵심 기술 관련 사건이니까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딱 언급을 하면서 이 사건의 무게감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핵심 용의자가 3명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일단 한 명은 예전에 TSMC여서 일했고 이번에 적발될 당시에는 TL 소속 직원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해고된 상태고요. 네. 나머지 2명은 지금 현재 TSMC에 다니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국적이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이름 같은 걸 보면 아마 대만 현재 직원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대만 쪽 보도를 좀 보니까 연루된 인원이 이게 다가 아닐 수도 있다. 9명에서 10명이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대부분 또 TSMC 내부 사람이라고 하고요. 네, 그런 보도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게 단순히 개인 몇 명의 일탈 이걸 넘어서는 좀 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현재 구속된 3명 외에 추가로 연루된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유출 시도한 방식 자체도 좀 충격적이던데요. 재택근무를 이용했다면서요? 네, 이게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된 방식이었어요. 그래요? 어떻게 한 거죠? 그러니까 재택근무 중인 TSMC 직원 2명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준 노트북으로 회사 내부망 인트라넷에 접속을 하면요. 네. 바로 옆에서 그 전 TSMC 직원이자 당시에는 TL 직원이던 그 사람이 그걸 자기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그냥 찍은 거예요. 촬영을 한 거죠. 와, 화면을 직접요? 캡처나 이런 게 아니고요.
네, 그렇죠. TSMC 보안이 워낙 강력하니까 뭐 화면 캡처나 USB 저장 이런 건 아예 안 되거든요. 그걸 피하려고 직접 찍는 방식을 쓴 거죠. 얼마나 많이 찍으려고 한 건가요? 그 정보들을. 이게 좀 신뢰할 만한 소식통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촬영된 사진만 400장이 넘는다고 해요. 400장이요? 네, 일부 언론에서는 뭐 1000장 가까이 된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고요. 이게 단순 호기심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양이죠. 그렇죠. 보안 시스템은 어떻게 피하려고 한 건가요? 일부러 접속 시간을 아주 짧게 가져갔다고 합니다. 매번 3분 미만으로 접속했다가 바로 로그아웃하고 이걸 반복했다는 거죠. 아, 3분 미만으로요? 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오히려 그 비정상적으로 너무 자주 접속하는 패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TSMC 보안팀 감시에 딱 걸렸다고 합니다. 아, 오히려 그게 발목을 잡았군요. 네. TSMC 보안이 원래 진짜 대단하거든요. 회사 PC로는 뭐 화면 캡처, USB 저장 당연히 안 되고 심지어 사내 모니터는 외부에서 카메라로 찍으려고 하면 그걸 감지하는 기능까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와, 근데 이제 재택근무 환경은 상대적으로 그런 통제가 좀 덜하니까 그 허점을 노린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 유출될 뻔했던 기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이나노 공정 기술이라고 딱 특정되고 있잖아요. 이게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어휴, 이건 뭐 현재 인류가 가진 반도체 기술 중에 거의 최첨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회로 산폭을 2나노미터, 이게 머리카락 굵기의 한 5만 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 수준으로 미세하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5만 분의 1. 네, TSMC가 이제 막 대규모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정말 핵심 중에 핵심 기술인 거죠. 이 이나노 기술 분야에서는 TSMC가 정말 독보적인가 보네요. 아, 네,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SMC 계획을 보면 2025년 말에 대만 신주랑 가오슝 두 군데서 양산을 시작하고요. 네. 그리고 2027년 하반기부터는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도 이나노 칩을 만들 계획이에요. 와, 여러 곳에서 동시에요. 그렇죠. 경쟁사들하고 비교해보면 인텔은 2나노 건너뛰고 1.8나노로 바로 가겠다고 했고 삼성전자는 올해 2나노 양산 목표라고 하지만 TSMC처럼 이렇게 여러 거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것도 대규모로 양산 체제를 갖추는 곳은 없어요. 그리고 이미 확보한 고객사 규모를 봐도 TSMC가 이 시장을 거의 주도하는 그런 형국이죠. 그야말로 TSMC의 미래 먹거리가 걸린 기술이 통째로 넘어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만 사회가 더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그냥 기술이 아니라 TSMC의 미래, 나아가 대만의 미래 경쟁력에 걸린 문제니까요. 이 사건이 대만에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다뤄지는 데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국가안전법이라는 배경이 또 있다고요. 이게 아주 중요하게 얘기되던데요. 네, 그게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대만이 2022년에 국가안전법을 개정했어요. 2022년에요? 네, 핵심은 뭐냐면 자국의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걸 막고 만약 유출하면 처벌을 엄청나게 강화한 겁니다. 이게 원래는 중국을 좀 겨냥해서 만든 법 아니었나요? 하도 기술 빼가니까? 맞습니다. 사실 주된 배경은 그거였죠. 중국이 워낙 집요하게 기술 탈취 시도를 하니까 거기에 대응하려고 법을 강화한 건데요. 네. 근데 법 조항 자체를 보면 특정 국가, 뭐 중국 이렇게 명시한 게 아니라 그냥 해외, 오버시즈로 기술이 나가는 걸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아, 특정 국가가 아니라 그냥 해외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다 적용될 수 있는 법인 거죠. 그럼 이번에 문제된 이 이나노 기술도 이 법에서 말하는 국가 핵심 기술에 딱 들어가는 건가요? 정확하게 해당됩니다. 개정된 국가안전법에서 반도체 분야는 14나노미터 이하 공정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딱 지정했거든요. 아, 14나노 이하.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이 법이 개정된 이후에 14나노 이하의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시도가 적발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아주 큽니다. 와, 법 만들고 첫 케이스가 하필 자국 최고 기업 TSMC의 그것도 최첨단 이나노 기술이고 거기에 또 전통적인 우방이라고 생각했던 일본 기업 직원이 관련됐다. 이건 대만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이 엄청나겠는데요. 그쵸. 그 충격의 깊이가 진짜 상당합니다. 대만 사람들한테 TSMC는 그냥 기업이 아니거든요. 실리콘 실드, 즉 반도체 기술력으로 나라를 지키는 방패, 이런 상징성이 있어요. 네, 실리콘 실드. 근데 그런 TSMC의 심장부 기술이 그것도 일본 기업이랑 엮여서 유출될 뻔했다.
이건 뭐 대만 국민들한테는 단순한 경제 사건을 넘어서는 거죠. 국가 안보가 흔들리는 위협이고 어떻게 보면 믿었던 파트너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까지 느낄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인 겁니다. TL 측은 계속 이건 우리 회사 나간 전직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대만 현지에서는 좀 다른 시각도 있다고요. 특히 그 일본의 차세대 반도체 프로젝트 라피더스하고 연결짓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들었어요. 네, 대만 언론이나 일부 여론에서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현재까지 라피더스가 이번 사건에 직접적으로 뭐 연관이 있다, 이런 공식적인 증거나 발표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건 분명히 해야죠. 네, 어디까지나 정황 증거에 기반한 의혹 제기 수준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라피더스 이름이 나오는 걸까요? 사실 TL 입장에서 보면 좀 이상하긴 하거든요. 자기들 매출의 20%나 차지하는 최대 고객이 TSMC인데 그 관계를 강치면서까지 2나노 기술을 빼돌린다. 이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가 싶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의혹이 다른 쪽으로 향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TL이 감수해야 할 사업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자기들 장비도 TSMC 첨단 공정에 꼭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TL 자체가 이득 보려고 한 게 아니라 혹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식의 추측이 나오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라피더스가 의심선상에 오르는 이유들은 뭘까요? 몇 가지 정황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400장이 넘는 방대한 촬영 자료. 이걸 그냥 개인이 호기심으로 찍었다. 이건 좀 설득력이 떨어지죠. 특정 목적,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전달하려고 했을 거라는 추측이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네, 그 많은 양을요. 둘째는 지금 일본 안에서 TSMC의 이 최첨단 2나노 기술을 가장 간절하게 필요로 할 만한 곳이 어디냐 생각해보면 사실상 라피더스밖에 없다는 거예요. 2027년에 2나노 양산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잖아요. 아, 그렇죠. 목표가 2027년.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연결고리들이 더해집니다. 라피더스의 지금 회장이 예전에 TL CEO였던 사람이고 지금 TL 사장은 또 그 회장이 직접 뽑았던 사람이다. 뭐 이런 인적 관계도 얘기가 나오고요. 그런 관계가 있군요. 또 하나는 대만 반도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라피더스가 과연 2027년까지 2나노 양산에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꽤 강해요. IBM에서 기술이 좀 받기론 했지만 실제 양산 경험이나 노하우는 완전 다른 문제다. 이런 거죠. 네, 그게 쉽지 않죠. 이런 회의론이 혹시 부족한 기술력을 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메우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심으로 좀 이어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일본 유력 정치인이 했던 말도 다시 회자된다고요? 네, 예전에 자민당 간사장을 지낸 아마리 아키라 의원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대만하고 반도체 협력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근데 TSMC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뉘앙스로 발언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대만에서는 저 말의 진짜 뜻이 뭘까 하고 좀 해석이 분분했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 터지면서 그 발언이 다시 좀 회자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현재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 대만 현지에서 제기되는 의혹과 정황 증거에 기반한 추론이다. 이 점은 확실히 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고 공식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죠. 앞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기소 여부가 결정될 텐데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기소가 될까요? 과거 대만에서 이런 영업비밀 침해 사건들 보면요, 기소율이 아주 높지는 않았어요. 증거 확보가 좀 어렵고 해서 한 30% 정도? 그 정도에 그쳤거든요. 생각보다 낮네요. 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TL색에서 수사에 전면 협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핵심 증거를 확보하는 게 이전 사건들보다는 좀 더 용이해질 수 있고 그렇다면 기소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 기소가 된다면 과거 통계상으로는 유죄 판결률은 한 70% 정도로 꽤 높았습니다. 그럼 결과가 나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대략 한 6개월 정도, 내년 초쯤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TSMC의 대응은 어떨까요? 일본 쪽에서는 이거 개인 문제다, TL도 피해자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대만 분위기는 완전 다르다고요? 네, 온도 차이가 정말 커요. 대만 현지에서는 TSMC가 TL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하게 나올 거다, 이런 관측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아, 그래요? 네.
현재 유력 경제 매체 보도를 보면 TSMC 내부에 이미 손해액 산정하는 팀이 꾸려졌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아, 벌써요? 네, 그리고 앞으로 TL한테서 장비 살 때 가격을 엄청나게 할인해달라고 요구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TL 경영진의 책임 문제까지 거론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아니, TL은 그래도 중요한 장비 공급 파트너인데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올 이유가 뭘까요? 그냥 감정적인 문제만은 아닐 텐데요. 물론 감정적인 측면도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전략적인 판단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핵심은 재발 방지, 그리고 명확한 선례 남기기예요. 아, 재발 방지랑 선례. 그렇죠. TSMC가 과거에 쓰라린 경험이 많잖아요. 삼성전자나 중국 SMIC 같은 경쟁사들한테 핵심 인력들 막 빼앗기면서 기술 유출되고 했던 아픈 경험들이요. 네, 그런 일이 있었죠. 이디지는 국가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예전처럼 사람을 통째로 빼가는 방식은 좀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처럼 내부 직원을 돈으로 매수하거나 포섭해서 정보를 빼내려는 새로운 형태의 시도가 나타난 거예요. 방식이 바뀐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TSMC 입장에서는 이런 새로운 유형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용납 안 한다. 아주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시장 전시에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앞으로 비슷한 시도를 감히 못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TSMC하고 단기적으로 관계가 좀 나빠지더라도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검찰에 고소하고 사건을 이렇게 크게 공론화시킨 것 자체가 바로 그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대만 내 여론도 상당히 강경한 편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요. 예전에 주일 대표, 그러니까 대사급 인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다가 여론에 엄청난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그 정도군요. 네. 이 사건 때문에 TSMC가 일본에 투자하는 거, 특히 구마모토 공장 짓는 거요. 여기에도 영향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나오던데요. 마침 구마모토 2공장 착공도 연기됐다고 하고요. TSMC 관계자는 공식적으로는 딱 선을 그었어요. 이번 사건하고 일본 투자는 전혀 별개 문제다 이렇게요. 이 공장 착공 연기된 것도 표면적으로는 뭐 현지 교통 체증이 너무 심해서 그렇다. 뭐 이런 인프라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네. 근데 아마 더 근본적인 이유는 좀 다른 데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라면 어떤 걸까요? 결국 돈 문제죠. TSMC가 해외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뭐니 해도 주주와의 약속, 즉 높은 수익성입니다. 목표로 잡는 매출 총이익률이 53%가 넘어요. 53%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높은 수익률은 주로 인공지능, AI 반도체 같은 최첨단 공정에서 나오거든요. 구마모토 공장은 좀 다르지 않나요? 네. 구마모토 1공장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좀 낮은 구형 공정, 그러니까 28나노에서 12나노 사이의 기술을 주로 써요. 그리고 이 공장이 계획대로 뭐 7나노급 첨단 공정으로 지어진다고 해도 과연 일본 안에서 이 비싼 첨단 칩들을 충분히 사줄 수요처가 있느냐? 이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는 거죠. 아, 수요 문제군요. 네, 주 수요처로 기대했던 자동차 산업만 해도 아직은 구형 공정 칩을 훨씬 많이 쓰고요. 또 최근에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 자체가 좀 부진하기도 하고요. 결국 일본 안에 첨단 반도체 수요가 부족한 게 핵심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군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하나 있던데요. TSMC 창업자이잖아요. 모리스 창 회장. 이분이 이미 20년 가까이 전에 일본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조언을 했다고요? 네, 이게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큰 일화입니다. 2006년이었어요. 그때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자체 생산 공장,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하나로 합치려고 하는 히노마루 파운드리 구상, 이런 걸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그때 모리스 창 회장이 일본 규슈에서 열린 어떤 행사에서 딱 직원을 했다고 해요. 지금 일본이 해야 할 일은 공장을 짓는 게 아닙니다. 공장 없이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 즉 패블리스 기업을 치워야 합니다. 이렇게요. 와, 2006년에 도서연? 그러니까 공장 질 생각 말고 TSMC 같은 파운드리를 이용할 설계회사, 즉 고객을 먼저 키워라 이 말이었네요. 정확합니다. 퀄컴이나 엔비디아, 애플처럼 아주 뛰어난 설계 능력을 가진 팹리스 기업들이 있어야 TSMC의 최첨단 공장이 필요한 이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에는 여전히 그런 강력한 팹리스 기업이 부족하다는 게 거의 20년 전 모리스 창의 진단이었고, 좀 안타깝지만 그 상황이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술 유출 미수 사건이 TSMC의 일본 투자 계획 자체를 뭐 당장 바꾸지는 않더라도
일본이라는 파트너에 대한 TSMC의 신뢰랄까? 인식에는 분명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군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라피도스 연루설이 이게 설령 나중에 근거 없는 걸로 밝혀진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양국 간 반도체 협력 분위기에는 좀 찬물을 끼얹을 수 있죠. 대만이 TSMC를 거의 국가방패처럼 여기면서 극도로 민감하게 관리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인 일본 기업과 관련된 이런 좀 불미스러운 사건은요. 양국 관계에 뭐랄까 미묘하지만 상당히 깊은 불신의 씨앗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TSMC 최첨단 기술 유출 미수 사건을 둘러싼 여러 층위의 문제들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게 단순 기술 유출 시도를 넘어서 대만 국가안전법의 첫 적용 사례라는 법적인 의미도 있고요. 그렇죠. 또 일본 기업 직원이 연루됐다는 점, 그리고 아직은 의혹 단계지만 계속 거론되는 라피도스 관련 논란, 여기에 대한 TSMC의 아주 강경한 대응 방침과 그 배경에 깔린 어쩌면 더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는 일본 내 첨단 반도체 수요 부족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일본하고 대만 사이의 그 인식 차이, 온도 차이가 정말 크다는 게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걸 좀 개인의 일탈 문제로 축소하려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대만에서는 훨씬 더 심각하게 거의 국가 안보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네, 그 차이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이건 앞으로 TSMC와의 관계 설정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대만과 일본의 반도체 협력 관계 전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 TSMC가 8월 7일에 공식 사과 성명 발표했잖아요. 그것조차도 대만 내에서는 내용이 부족하다,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어요. 아, 사과 성명까지도요? 네. 그러니까 일본 측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대만 사회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 점을 좀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거의 20년 전에 모리스 창 회장이 던졌던 그 조언 있잖아요. 공장이 아니라 팹리스를 키워라. 그 메시지하고 지금의 이 상황을 같이 놓고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일본이 TSMC 같은 글로벌 반도체 리더에게 정말로 매력적이고 또 지속 가능한 파트너가 되려면 단순히 공장을 이치하는 걸 넘어서서 자국의 반도체 생태계 전략에서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고민해야 할까요? 생각해볼 문제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사건이 최종적으로 법적인 결론이 어떻게 나든 상관없이 일본과 대만처럼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정말 가까운 파트너 사이에 신뢰와 경쟁이라는 그 묘호한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다시 만들어 나가게 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